예령입니다. TV에서 별로 많은 활약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지금은 유튜버로 인사드립니다. 첫 회를 시작하며 저희 유튜버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체험해 보지 못한 삶과 죽음을 견뎌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 인생을 시작으로 저랑 비슷한 순간들을 경험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11월 2일 날 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발목 골절로 인해서죠. 그러다 보니 저 방송의 첫 순서가 병원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올해로 10년 차인 탈북민입니다. 북한에 저희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오빠는 하늘나라로 가셨고 지금은 잡혀가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언니와 간간히 소식을 전해오는 조카 둘이 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살고 있고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0년차 직장인이죠. 전기 일을 하는 남편과 2명의 자녀와 남편 쪽 자녀 2명, 합의 4명의 자녀가 있는 열정 엄마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희 채널의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웃긴 영상 준비하였으니까 끝까지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11월 2일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원 157kg 나왔는데요. 희망의 미래가 있는 나의 삶이 시작된 날, 저는 유튜브 활동 시작의 첫 영상도 그날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죠. 발목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입고 갈 때 입고 왔던 옷도 오늘 차려입고 나왔는데요. 저희 아저씨 도움으로 대구에 위치한 MS재건병원에서 1시간 15분 걸쳐 수술 후에 척추 마취로 하반신은 4시간 동안 감각을 잃은 채로 병실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고요. 감각이 돌아올 때쯤 저는 소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소 완벽주의자이던 저는 화장실을 가리고 안간힘을 다 해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방광이 안 좋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소변기를 넣어보았지만 그것도 안 되어 결국은 줄을 삽입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간 정신이 없는 중에도 소변줄로 소변을 받아내는 분이 나이가 어린 아가씨 같았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린 뒤 물어물어 그의 이름을 알아내었는데요. 물론 다른 환자분들께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한 저는 수고한 그분의 이름 정도는 꼭 기억해 두고 싶었습니다. MS재건병원 구충 서혜원 간호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입원하는 동안 6명의 환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주치 김종래 선생님은 우리 병동의 큰 관심사였어요. 외모도 잘 생기신 데다가 차도남이라고 하죠. 차가운 도시남자 이미지. 환자를 대함에 있어서 그렇게 자상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주치의들은 얼굴 보기도 힘들 때가 많고 간만에 얼굴을 본다면 환자 얼굴 대충 쳐다보는지 마는지 하고는 상대가 알아듣지도 못하게 제 말만 건성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 담당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수술 부위의 발가락 놀림도 발가락이 며칠 동안 씻지도 않아가지고 너무 더럽잖아요. 그걸 손으로 하나하나 움직여 보시면서 주의할 점, 궁금한 점 하나하나 매너 있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느님이 보낸 분 아닌가 싶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인공 뒤쪽으로 후광이 쫙 비추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주치의를 잘 만난 제가 병실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죠. 갑자기 칭찬 콘서트 쪽이 되어버렸는데요. 아무튼 고마운 건 마음에 오래 담아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MS재건병원 김종래 의사선생님 감사합니다. 또한 구층에 계시는 모든 간호사, 간호조무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친절하고 다정하셨어요. 봉사정신이니 직업정신이니 하지만 가족은 웃고 살은 웃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건 일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아무튼 구층 간호사, 간호조무사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북한에서도 병원 생활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여서 입원이라는 것이 많이 생소하기는 하였지만 한국의 의학 발전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좋은 계기였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때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었죠. 북한이 나름 국가로서의 정상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희 주치의 선생님 실력은 도에서도 알아주는 정도였습니다. 네, 맹장 수술 정도는 15분, 20분이면 해치울 정도? 네, 그런데 저희 수술은 1시간 반이나 흘러서야 끝나게 되었는데요. 맹장이 자기 위치에 있지 않아서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수술 후 7일간 입원하고 실밥 벗고 퇴원하는 순인데 저는 4월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수술 자리에서 뭔가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봤더니 고름 같은 것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보였더니 봉합을 떼내고 실밥을 툭툭 뽑으니까 툭 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수술자리가 누렇게 골마서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구멍이 커다랗게 나 있고 한 개도 붙지도 않았어요. 네, 수술자리가 한 구간도 빨간 살 색깔을 찾아볼 수 없게 고름투성이가 되어버린 거였죠. 수술이 한창일 때 병원이 정전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간호원이 촛불을 켠다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아마 그때 오염이 된 것 같았어요. 수술 중에 정전이 웬 말입니까? 기가 찬 일인데 더욱 기가 찬 게 누렇게 오염된 수술 자리를 날카로운 앞니가 있는 핀센트로 누런 고름들을 그냥 마구 뜯어내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질러도 모자랄 판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의학대학 실습생들이 대여섯 명이나 그것도 남자들이 그 상황을 수첩장에 메모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순식간에 실험 대상이 되어버린 작은 아가씨가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다 뜯어낸 후에는 피가 줄줄 흐르는 상처를 식염수에 적신 가재천으로 휘휘 저어서 몇 번을 소독한 후에 심지라고 부르죠. 가재천 3개를 집어넣고 반창고 붙이니까 끝. 보통 여러분 상처 난 뒤 소금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쓰리고 아플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고름을 떼어내면서 너무 아팠던 저는 상처에 식염수 소독을 하는데 아픔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병실로 와서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상처가 완전히 흉터가 흉물스럽게 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여도 북한 병원에 페니실린을 비롯해서 그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약들과 의료진도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를 수술해 주신 분은 그 후 몇 년 뒤에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대로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네, 참 아까운 분이셨는데요. 근데 지금은 북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병원에 비상상비약조차 없고 환자가 가면 진찰 후에 필요한 약을 종이에 적어줍니다. 심지어 링거까지도요. 그러면 그 종이장을 들고 환자 보호자나 본인이 병원 주위에 있는 약국으로 갑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약국이 아니라 개인들이 판매하는 약국이죠. 약국 간판은 이런 식인데요. 네. 이것도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간판 자체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찾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담당 의사가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담당 의사와 약국 가시는 분들과는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약은 정해진 금액이 아닌 약장수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요. 가장 잘 팔리는 약은 아무래도 페니실린이나 중국산 정통편입니다. 정통편은 우리나라의 타이레놀이나 개보린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개인이 약을 사면 병원은 무용지물이 아닌가고 생각하실 건데요. 의사는 있어요. 월급도 안 주는 병원에 의사는 뭐하러 있을까? 그냥 방향인에 대한 처벌은 다음에 어느 한 시간을 따로 내어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월급은 못 받지만 병원으로 출근해야 하는데 그러면 여성 의사들은 어떨까요? 여의사들은 다 병원을 나와 스스로 자립을 하면서 살아가죠.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직장에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해요. 의대 출신 여성들은 일단 큰 병원 같은 곳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 후 퇴사를 하죠.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병원에 있다가 그만둔 의사 이런 타이틀이 있어야 하니까요. 물론 결혼 여성들에 한해서이고 결혼하기 전에 여성들은 남자들과 똑같이 직장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의사들은 자립을 하는 주도인 여인이 병원 출근을 해봐야 배급이나 월급 같은 것은 전혀 없고 거기에 충성자금 마련이니 병원 수리 비용이니 갖은 명목으로 경제적 착취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돈 많은 고객 만나면 든든하겠죠. 이런 원인으로 병원을 거부하고 자체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당 제대로 챙겨가시는 거 맞죠?
뭐 요번에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감탄했지만요. 통깁스 할 때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통깁스 하면 속고가 있을 텐데 앞만 찾아도 속고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양파 고물 같은 풀색깔 나는 것을 가져다가 둘둘 돌리고 그걸 물에 묻혀가며 정성껏 돌리니 반깁스 완료. 이게 뭐지? 저 물에 비밀이 숨겨져 있나? 어쨌든 저는 비밀은 숙제로 남기고 그저 대단하다고 감탄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병원 식사 시간이었는데요. 북한에서는 병원에서 식사 같은 것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 저희 병원에서 제가 입원한 데서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게 정말 음식이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찹찹찹 맛있게 먹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궁시렁댑니다. 입맛이 없어서 이런 게 어떻게 먹냐.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요. 그런 후에는 집으로 또 전화를 합니다. 입맛이 없어서 이걸 가져와 저걸 가져와 하시면서요. 그리고는 또 가져오면 그걸 또 골고루 혼자서 드시지도 않아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저희 아저씨가 또 바쁜 관계로 제가 또 자주 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병원 밥으로도 충분했고요. 네, 근데 못 말리는 다른 환자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아저씨에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챙겨다 달라 했고요. 또 저희 아저씨도 착해요. 좋은 거 나눠 먹는 거라면서 무려 2박스나 갖고 와서 퇴원할 때까지 저도 옆에 분들과 함께 먹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 맛있는 밥을 제공해 주는데도 밥맛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니 북한에선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예,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제가 태어나기 며칠 전에 식당 일을 15년간 하시다가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여기 입원하신 분이 계셨어요. 환자들은 대체로 휴대폰이나 보고 있는데 이분은 흥이 말도 못해요. 이어폰을 끼고 흥얼흥얼 몸을 움직여가면서 춤을 추시고 혼자서 너무 재밌게 노는데 제가 너무 혼자 보기가 아까워가지고 그분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구독해주신 분들 진심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